자, 오늘은 중국 현대사에서 저희 이제 빠질 수 없는 여러 개 키워드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약진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인민공사, 그리고 뒤에로 가면 문화대혁명. 그러면서 저희 중국 현대사를 또 인물로 보는 현대사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될 때까지 어떻게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어 왔는지, 그 와중에 저희들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또 일본의 침략, 그리고 순원이란 분, 장제시란 분, 마오쩌둥, 이 여러 명의 인물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될 때까지 이야기를 전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5년도, 1949년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는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게 되면 대약진 운동은 일단 언제 시작했냐? 대약진 운동은 중화민공화국 건국에 성공을 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이제 토지개혁법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될 때 90%가 농민임. 중국은 농업대국. 그럼 농업대국 또 공산당이 대거로 농민들이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제 토지를 분배를 하면서 토지 개혁과 함께 사회 조직과 언론 매체 등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 세력도 사실 중화민공화국 설립됐지만 또 국민당 세력 일부가 남아있고 또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벌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반 운동, 5반 운동. 자, 그럼 3반 운동은 뭔가? 자본주의 잔재 청산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탐오, 반낭비, 반관료주의 이렇게 해서 탐관 오리들 그리고 물자 낭비하는 그리고 관료주의를 이제 반대를 하면서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 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뇌물수수라든지 탈세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경제 기밀 누설이라든지 난립봉사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해서 3반 운동, 5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반 운동은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5반 운동은 사회주의 정화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국 전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이제 싸움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가지고 건국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 개혁을 해야 되죠. 분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중국은 사실 엄청나는 많은 전쟁과 토벌과 이제 이렇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중국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면 사회 조직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질서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을 해야 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국 초기 때는 위해서 사회의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반, 5반 운동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삼면홍기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1949년도 설립될 때까지는 저희를 간단하게 역사를 전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중국은 군벌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세계 열강에서 중국을 침략을 했고 일본에서 대거로 중국을 이제 침략하는 이런 행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사실 어떻게 질서 있다기보다는 인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봉건 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간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왜냐면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삼면홍기 운동을 통해서 봉건주의, 이미 사실 봉건주의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 그리고 군벌, 세력들, 지방 세력들, 봉건주의가 살아있고 또 자본주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대중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기본 형식을 갖고 이제 삼면 홍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중국의 국기는 홍기입니다. 홍치. 그래서 삼면, 세 면에 다 홍기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채택을 하고, 두 번째는 농공업 생산 대약진. 그러니까 농업과 공업을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을 엄청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큰 대자에 약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약진, 옛날에 없었던 속도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뭉쳐서 일을 해야 되죠. 나라에서 토지를 이제 농민한테 나눠주면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에 그 토지만 하게 되면 대약진 운동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다시 조직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민공사입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란 단어가 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 농업 생산 뭡니까? 네, 대약진 운동, 네,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 농업 생산 대약진, 그러면서 인민공사란 단어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51년도부터 57년도 실시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소련의 도움,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로 얘기하죠.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네, 다양한 나라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러시아, 그래서 소련의 도움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8년도부터 국민이 전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전면 대약진 운동이란 누구누구 참여를 시키는가 하면 공인, 농민, 병은 군인이죠. 학생, 그리고 상인. 그래서 농공병학상을 결합시킨 인민공사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을, 한국에서는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국민을 단위별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소국가 형태로 운영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민공사란 어떤 것인지 네, 한번 뒤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약진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한다는데, 이 대약진 운동 아까 잠깐 김건 학생 발표할 때 마오쩌둥의 그 경제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아마 대약진 운동도 포함된 것 같은데, 대약진 운동이 이제 이 운동은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 배경이 있죠. 네, 추진 배경. 소련의 스탈린이 후르츠초프를 비판하자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후르시초프가 사회주의 노선을 수정했다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련에서 중국의 기술자를 파견했는데 이 기술자를 전부 다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대한 배신감을 품고 마오쩌둥이 이제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서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제 이렇게 리더해서 이제 나갈 때는 사실 경제 건설보다는 뭘 더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동원해서 공산당에 가입해서 국민당과 싸우고, 또 일본 침략을 구국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 와중에 경제적인 것을 사실 많이 터치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소련이 한 게 중국에 이제 배워야 될 모델이 됐는데, 소련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은 자력갱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력갱생 운동을 차츰차츰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대국가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럼 그때 당시의 목표는 영국과 미국을 공업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농업 대국이고 농민들한테 엄청나는 토지와 이거를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라잡는 목표는 뭐가 됐습니까? 공업 대국가를 따라잡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공업을 따라잡으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련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대약진 운동이 초기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 기술적인 방법론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미 생겼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실시된 대학진 운동 제1차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제2차 경제 대개발은 이제 공업대국을 세우자 이 목표로 소련의 도움 없이 미국과 영국을 뛰어넘자는 광범위한 이런 대중운동 성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全民奋战, 뭐 리정, 뭐뭐뭐. 그래서 이렇게 高举人民公社的旗帜英勇前进.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열기가, 왜냐하면 신중국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많은 열사와 많은 전쟁 투쟁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지와 욕구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마오쩌둥 저희 이제 주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문학가이면서 또 굉장히 뛰어난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열정을 가지고 대약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 문제는 표방할 모델이 없고 배울 그런 기술자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 광범위 전체 중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아침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면서 이기양양하게 일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민공사 바로 이거입니다. 자기 집에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살지만 모든 것이 나라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같이 단체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있는 미래 중국이 번영한 농촌,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은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농민한테 제시를 해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영국과 미국 공업을 15년 안에 따라잡자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대중 열정을 끌어내고, 그러면 또 농촌에서는 뭐 합니까?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농민을 끌어내서 이제 농업이 발전시킬 필요한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은 단기간에 중공업 발전시키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단편적인 계획으로 굉장히 많은 인적과 물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중공업이 우선 발전 전략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공업 부분이 발전이 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공업이란 첫 번째가 철강입니다. 철강. 모든 사람들이 철강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철강 생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모든 마을마다 소규모, 대규모 제철소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열정은 있고, 그 다음 내가 생산의 목표를 높여야 되니까 집에서 쓰고 있는 철 관련된 것까지 다 가져다가 녹여서 생산량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철강을 생산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철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철강 운동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의 분들은 이 더 많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허위로 보고하는 사실도 이제 나중에 발견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없는데 그 생산량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도시에선 다 철강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강을 뛰어들었는데 그 흐름에 따라 보니까 중공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이 저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철강 운동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산림이 철강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떼야 되면 뭘 가져와야 됩니까?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벌목이 남발하게 되면서 산림이 엄청나게 황폐하는 이런 처리를 하고 되고요. 또 제강업이 농민을 또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 농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 사람들 밥을 먹을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도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철강 운동에 이제 다
이제 올인을 하게 되고 또 농업이 농촌에서는 댐을 건설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댐을 다 건설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농업 일손이 부족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업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도 남발하여서 또 중앙정부 실제 생산과 큰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걸 더 믿고 또 더 높은 목표와 더 많은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누적을 하다 보니까 대약진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한 나라가 발전할 때 사실 그 중공업 하나만 가지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그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이러면서 대약진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농업 생산량이 전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도 있는데 계속 이제 다른 걸 욕심 채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는 어떤 또 황당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황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마오쩌둥이 이제 시찰을 하면서 가다가 참새가 이제 벼를 이제 이게 쌀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해충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농민들이 어렵게 그 농사를 해서 하는 수확한 이 벼를 먹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되죠? 참새 잡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참새는 뭐예요? 유익한 새잖아요. 벌레를 잡아먹는데 참새 잡기 운동을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해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또 벌목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남발하다 보니까 토지가 유실되고 또 농업 환경이 악화돼서 이 엄청나게 이제 뒤에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58년도 대약진 운동이 시작해서 62년도까지 농업 생산 및 생산 현황을 쭉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 뒤에서 이제 벌어지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업 생산량은 그러면 많아졌을까? 네, 사진을 보게 되면 제철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된 철은 사실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고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고 여기 보면 여자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무게를 더 많이 늘리는 생산량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이 감소되고 또 감소가 60년도에서 62년도 사이에 35.2%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공업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 곳곳에 보면 이렇게 제철로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가 엄청나게 악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악화가 되니까 농공업 부분이 생산량이 저하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도시에서는 물자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생계비 중에서 60%가 식량 구입을 하는데 소모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 살 때 여러분들 한 달에 이제 용돈 중에서 얼마 많은 돈을 식사하는 데 사용을 하는지 아마 집에서 이 비용을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잘 모르시겠지만 한 달의 수입 중에 이 식량 구입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발전 중 발전 이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엄청나는 식량 구입에 소모를 하고 또 농촌에서는 식량 생산량 허위 보고를 해서 많은 식량을 계속 이렇게 공출해야죠.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많이 못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업적을 내기 위해서 뭐 2만 원 생산량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남겨놓은 쌀을 다 같이 나라에 헌납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식량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대약진 운동 시기에
중공업에 많이 투자하는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중국 국민들이 삶이 엄청나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의 추진됨에 따라서 이제 조직력을 강화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조직력이 바로 뭔가 하면 인민공사입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바로 인민공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민공사 전에는 뭐라고 호칭했는가 하면 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 그래서 조직력과 기술력이 약했기 때문에 조직들을 규합해서 대형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농업을 하고 같이 뭘 해서 이루자 이런 의미로 합작사를 하나 만들어 사람을 이렇게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을에 80가구가 있다. 그럼 80가구가 한 개의 합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 되었다가 나중에는 인민공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58년도부터는 농업 생산의 대약진 운동을 위해서 대규모 합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묶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분들을 그 단위별로 묶어서 아침에는 자는 건 자기 집에서 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같이 가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 나라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초창기 이 생각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이 많은 인력과 물자를 이제 대약진 운동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민공사는 농업은 물론 공업, 상업, 교육, 행정, 정당, 군사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전체주의적 농촌 조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민공사 초기는 뭐 수리시설, 댐 건설이나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죠. 그런데 대약진 운동 이후는 공업 부분까지 담당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제철 광로 이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철강 생산에 동원되고 또 지방정부는 농촌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민공사 내에 공동식당, 뭐 타가소, 유치원, 재봉소, 집단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 다 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케어하는가 나는 일을 나가고 또 타가소에서 여기 얘기하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거 아니라 조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산 이욕과 경쟁 의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조직의 이게 한계의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잖아요. 그래서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방법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뭐 2시간 만에 많은 일을 했다면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반도 안 되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생산 의욕이 떨어지죠. 경쟁 의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민공사 제도가 도입함에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어떤 거인지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카페에 들어가면 옛날에 이제 과제를 이렇게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지나면 그 복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약진 운동이에요. 49년도에 차에서 철강운동 총동원을 했죠. 지금 이 사진인데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참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정말 한 해 동안 2억 마리 기니스 세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참새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약진 운동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게 철강 생산하는 터블러입니다. 이런 걸로 철을 생산한답니다. 물론 철을 생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이걸로 쓸모 있는 철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이 있었으면 이렇게 철강 생산을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작은 그런 터블러를 만들어 낸 거죠. 이걸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철강 생산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일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여기는 아이들이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공동 육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도 선생님이 공동 육아를 책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민공사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인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중국의 전체적인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영화인데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또 하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의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죽었다.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이거 대약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경제 발전을 위한 운동인데 어떻게 4천만이 죽겠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모택동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몇 차 5개 정도 그런 거 하고 나서 이게 실패하면서 이제 농촌을 농업, 공업, 상업, 군사 모든 거를 한 단위로 묶어서 공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일단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약진 운동의 비극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울 선생님이 이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약진 운동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됐습니다. 왜 죽었냐? 제일 큰 이유는 아사를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참새를 또 엄청나게 죽이니까 해충들이 돼서 3년 재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3년 재해가 벌어지는 동시에 사람들이 먹을 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인민공사라고 네. 그러는 말이에요. 인민공사라는 게 조금만 웃기는 더 게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래가지고 모든 게 뭐냐면 吃饭不花钱 吃饭밥 먹는데 왜 돈을 내냐. 그래가지고 인민공사 대식당. 여러분들 혹시 그 인생?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 본 사람 없어? 자, 이거가 장이목 감독이 인생, 중국어로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어, 活着 이건데 이거는 꼭 기회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내전부터 시작해서 대약진 운동, 문화대 혁명까지 한 가족의 이게 처절한 삶을 그린 영화인데 이 가족의 삶을 보면서 중국의 현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카톡방에 요 링크를 이제 같이 걸어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인민공사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밥 먹는데 공짜로 먹는 거죠. 네, 밥을 무료 꼭 급식을 따라 하는 먹는다. 거야. 얼마든지 먹어도 돼. 한 번 먹어도 되고 아니라 두 번 먹어도 되고 세 번 먹어도 되고 한 달에 세 차례는 고기 반찬 반드시 나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모택동이가 그걸 하면 돼. 그러니까 또 철 생산 뭐 어떻게 된다니까 기계에 있는 소시라든가 이런 다 공출해서 없애버리고. 자,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강 생산을 해야 되는데 철강 생산량을 더 올리기 위해서 개인 집에서 가지고 있는 철 관련된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협조를 합니다. 直播 안타깝지만. 都咋了凑不成饭，往后吃什么呀？你看，你看，往共产主义跑，还凑没咱吃的。 네. 자, 무슨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철과 관련되는 심지어 숟가락까지 반납해라니까 여자분이 주인공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하면 뭘로 밥 먹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리더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공짜 식당 있는데 뭘 걱정이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咱们镇上成立了集体大食堂了。 집에 밥밖에 없네. 부엌이 없어진 거야. 아니 공짜로 식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 인구의 90%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대식당이 자그만치 1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음식이 나오고 순간 뭐 좋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야 무턱동 우리 주성님의 이 최고다. 찬양하지. 그 다음에 기근이 들고 자연재해가 닥치니까 곡식이 없는데 무슨 밥을 지어? 뭘 먹여줘? 뭘 있어야 식당을 공짜 식당을 어떻게 운영이 돼? 네. 4천만이 아사라. 간단히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공짜로 다 먹여줬는데 중국의 그 국고에서 뭐가 없습니까?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먹여주는 대신 가치 향상량을 이제 높이자. 이게 이제 활동이 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후에 1960년도부터 자연재해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인재죠. 그렇죠? 인재죠.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가 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배고파서. 사실 지금 상상하면 배고파서 죽은 시대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배고파서 죽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진 운동 영상을 조금만 더 보고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으로 가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다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마오쩌둥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고루 분배했습니다. 당시 중국 인구의 90. 네, 이렇게 대학진 운동 아침에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중국 전체를 완전한 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他是想搞一个纯粹又纯粹的一种社会主义啊，就是说他认为这个人民公社是群众的一种创造，是吧？应该是这个叫工农商学兵都结合在一起这么一种大的公有制，是吧？这样离共产主义更近。他确实有一种共产主义理想，但是他是一种急躁情绪，他想在很快的就能实现这个共产主义理想。 자, 58년도 5월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실제 영상입니다. 대약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중국을 단번에 선진 공업 국가로 끌어올리려는 대중 도시에서는 철강 운동, 농촌에서는 댐 건설.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베이징대 교수님도 얘기했죠. 조바심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과 방향이 틀렸습니다. 마오쩌둥의 조급한 좌경 정책은 대재앙을 불렀습니다. 完了，大跃进要走自己的路了，要超英赶美了。当然，现在回头来看，这是一个不符合实际的高指标。但是当时确实大家充满热情来参加的，我是经历过那个时代的，是充满热情参加的，是真正相信可以赶超的。但是很快受到了挫折，遇到了灾荒，遇见了困难，是吧？出现了很多不正常。 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봤을 땐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는 열정으로 참가를 했다. 뒤에도 2개의 영상이 더 있어서 중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진 운동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러니까 열정과
그 의욕은 넘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민공사 조직과 대약진 운동이 이제 엄청나는 비정상적인 죽음, 아사,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네, 저희를 잠깐 휴식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링크를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